호아타요법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아타요법. 그래서 이제 주로 타켓은 이제 통증을 타켓으로 하는데 실제로 통증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적응증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를 모든 것은 에너지다. 에너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신체도 다 에너지가 없으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에너지다. 에너지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니까 호아타요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한 분야로 대체의학의 한 소속인데요. 에너지 메디슨이라고 해서 에너지 의학의 한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 원리는 세포를 충전시키는 원리다. 세포를 충전시키는 원리다. 그럼 세포 자체가 이제 하나의 배터리라는 그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세포 충전을 해주는 거죠. 세포 충전을 해주는 건데, 호아타요법의 가장 큰 기능은 진단 기능이 있고 치료 기능이 있고 재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진단 기능은 CT나 MRI로 찍어서 형태학적인 변화는 볼 수 있지만, 엑스레이도 마찬가지고, 뭐 골절이 있다든지, 뭐 CT, MRI 뭐 이런 것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통증에 대해서 그거를 예민하게 잡아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그래요? 거기 아플 거예요. 거기 신경이 눌려서 그래요. 아니면 거기에 무슨 헤마토마가 생겨서 그래요. 아니면 트롬보시스가 생겨서 그래요. 아니면 무슨 타우트밴드 만져보고 그것도 CT나 MRI 만져보고 이게 타우트밴드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은 머슬이 굳어 있어요. 스패즘이 있어서 그래요. 머슬 크램프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호아타로 하면은 이제 진단이 가능해요. 진단이 돼요. 그게 딱 손으로 느껴지고 진단이 돼. 이 수치학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정상인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변이 있는 부분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치료 기능이 있죠. 치료 기능은 이제 좀 빠른 편에 속한다고 저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약물 부작용이 없다. 노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면서도 이제 통증이 치료가 되고 컨트롤이 되고 진통제를 줄이거나 아니면 안 쓸 수 있도록 되고 그리고 반복 치료했을 때 세포가 재생이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3대 기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은 전기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생체 전기는 보통 40에서 60 마이크로암페어, 70 볼티지 이 정도로 돼 있고 이거는 많은 의학자들이 검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체 전기작용을 이용해서 하는 진단법은 심전도, 뇌파 검사, 근전도,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쓰는 체성분 검사 같은 거, 임피던스, 또 한방에서는 경락 검사하는 이런 게 되게 기계들이 많더라고요, 종류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전기작용을 이용한 진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하는 건 모든 병의 원인은 세포 스트레스다. 세포 스트레스는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너무 썼다든지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또 대사 질환이 있다든지 아까 우리 원장님 질문하셨지만은 갑상선 같은 거 대사 질환이니까 대사 질환일 경우에는 세포 스트레스가 생길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다치거나 운동이 너무 부족하거나 공해, 중독, 질병, 감염,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세포 스트레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현대의학에서 가장 고치기 힘들어하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하고 암이죠. 암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CNS, 중추신경계 마비가 온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치기 좀 힘든 거로 돼 있고 불치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스테로이드 중독돼서 와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스프레넥토미 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비장 다 적출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터미널 케이스들도 꽤 많이 오시는데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세포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되냐? 세포 스트레스가 오면은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생산하는 곳인데 세포 내에서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세포의 세포막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활성도 떨어지니까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떨어지게 되고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떨어지면은 림프 슬러지가 축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림프 슬러지가
플레임이라고 그래서 한방에서는 담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담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림프 슬러지 축적이 되고 그럼 주위가 지저분해지니까 염증이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잘 생기니까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은 그 인플라메이토리 셀이 자극을 하게 되면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러니까 섬유화 세포가 해서 섬유화가 되고 섬유화가 오래되면은 calcification 되죠. 그래서 타우트 밴드 이런 거를 형성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성 고질병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어떤 한 부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가 문진할 때 외상이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면은 대충은 이제 여기가 좀 나쁘겠구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화타 진단기로 딱 대보고 여기가 나쁜 곳일 것이다 하고 딱 대보면 거기서 딱 그게 딱 걸리게 돼요. 손에 딱 느끼면 당신 여기가 문제야. 실제로 거긴 아픈 데가 아니죠. 그거 좀 이따가 NEP 설명할 때 조금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것이 세포 스트레스 이게 이제 그대로 그냥 말로 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는 이제 플러스로 세포막 외쪽은 플러스로 전이가 돼 있고 세포막 내측은 이제 마이너스 전이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세포는 보통 60 내지 100조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세포들을 일일이 이제 뭐 충전을 시키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체 세포 종류가 이제 한 256가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세포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시신경에 내가 세포가 나빴다 그러면 눈이 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길 충전시켜주면 되는 거고. 하여튼 세포는 전기는 다 필요한 거니까 어떤 세포 종류에 관계없이 다 필요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세포가 있으면 70조 개가 있을 때 전달 방식이 어떠냐 그래서 인접, 근거리, 원거리, 내분비 그 책 속에 다 있어요. 여기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거 나중에 보시고 뭐 내분비 쪽으로 해갖고 서로 이제 이 명령이 대뇌에서 명령이 딱 내려가면 이제 밑에서 세포들이 다 작동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 수익은 불수익은 해서 돌아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세포들이 전체적으로 정보 전달에는 뭐가 필요하다?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전기 에너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는 필수 불가결의 그러한 통로 역할도 하면서 그런 에너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에너지가 없으면 세포가 전달이 안 되니까 세포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림프 부종을 연구하다가 이제 이쪽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림프의 기능이 뭐냐? 림프의 기능은 소통을 시켜주는 거고 그리고 배독을 시켜주는 거예요. 해독을 시켜주고 배독을 시켜주는 건데 림프가 항상 맑고 그 속에 이온들이 쫙 퍼져 있어서 서로 전기가 잘 통해야 돼요. 그 이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분자 그러니까 NaCl 그러면 Na하고 Cl이 뭉쳐 있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찢어지면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돼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노벨상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 NAK 펌프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이 다 그 전기작용입니다. 그래서 림프는 그 대개 이제 워터리 인바이러먼트인데 림프하고 그 다음에 체액 ECF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림프는 세포 외액이 림프관 안에 있는 걸 림프라고 그래요. 똑같은 세포 외액인데. 그리고 림프는 마크로모리큘이에요. 분자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분자량이 많은 것이 고여있는 게 림프예요. 근데 그것이 순환이 안 되면 끈적끈적하게 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림프 슬러지라고 이제 제가 명명을 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있는 부위에 림프 슬러지가 꽉 차 있다. 림프 슬러지가 오래되면 환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요. 림프 슬러지가 처음엔 아주 더러운 물이었었는데 이것이 물은 순환이 돼요. 맑은 물은 순환이 되는데 이놈들이 점점 끈적끈적해졌고 겔처럼 됐다가 더 말라붙으면 고질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끄떡끄떡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타겟은 뭐냐? 우리가 치료하는 타겟은 림프 슬러지를 녹여서 없애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하고 세포는 확대 해보면은 저기 아일랜드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섬 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 최대한으로 확대하면 거기를 서로 링크를 시켜주는 것이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해서 세포 외액에 매트릭스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동아줄 같이 배가 다시 내린 것처럼 열기설기 뭉쳐 있어갖고 우리 몸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는 그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형체의 틀이고 그 사이에 림프액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전해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금이 이제 우리 몸에 소금 되게 중요하죠. 소금물. 그게 뭐냐면 ECF. 세포 외에는 소금이, 소디움이 NA가 145 밀리몰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CL이 ECF에서 11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셀 라인이 0.9%잖아요. 그죠? 소금이 0.9%인데, 그게 주로 소금물로 돼 있다, 우리가. 그래서 피도 이제 소금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0.9% 우리 셀 라인 이렇게 먹으면 약간 짭짤해요. 실제로 우리가 환자들한테 주사 주는 거. 그것이 대부분 그런 이온이라는 거죠. 이 이온을 통해서 NA나 CL이나 K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전기가,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 슬러지는 만병의 근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면은 이제 그 타우트 밴드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슬 크램프의 원인이 된다. 초음파로 봐도 보입니다.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는 림프 슬러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림프 슬러지를 꽉 차 있는 게 이제 그 눈에 렌즈에 림프 슬러지가 꽉 차면 뭐야? 백내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은 뭐야? 아밀로이드. 그것도 림프 슬러지 일종이에요. 림프 슬러지의 구성 성분은 그 세포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그거는 이제 각 학자들이 연구하겠지만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파킨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시나일 마큘라 디제너레이션, 그래서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드루젠이라는 물질이 황반에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반 변성이 걸리면 이게 뭐 습성이 됐건 건성이 됐건 간에 황반 변성 돼서 눈이 멀게 되는 거죠. 림프 슬러지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고. 그래서 림프 슬러지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이게 고여 있어서 축적이 되면 만성 염증을 유발해 갖고 타우트 밴드, 트리거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다 머슬 스패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갖고 이런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주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건, 의사로서 치료하는 거는 약을 끊고 세포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치료다. 약을 안 주고. 약을 안 쓰고 치료하는 게, 그게 에너지 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에너지 메디슨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약을 쓰지 않는다. 이제 그거를 약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닥터 폴락이 얘기하는 동종요법이라고 그래갖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그게 이론적으로 전혀 틀린 건 아닌데 그걸 또 이제 뭐 여기저기서 문제가 돼갖고 뭐 또 소송 걸리고 그런 사건들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약을 안 쓰고 환자를 스스로, 그 환자들의 세포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의료다. 치료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세포의 전기 현상을 보면은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로 이제 차징이 돼 있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닥터 오토 바르부르그가 전기 생리학 쪽으로는 좀 아주 일찍 그 발표를 한 것 같은데 1931년 노벨상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정상 세포 전이는 70에서 100.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심장은 90에서 100 마이너스로 치는 건 음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심장에는 거의 캔서가 생기질 않죠. 심장에는. 그리고 이제 반 정도 이렇게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발생되고 미센스 순환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이제 그런 질병 코스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거의 다 방전된 상태에서는 암세포 변이가 생긴다. 이것이 이제 그 세포 전기 생리학을 하는 선생님들의, 학자들의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기 생리학의 막전이는 어떤가 하고서 세포 검사를 한 사람들이 쭉 재봤더니 그 세포마다 그 정상적인 그 전이는 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거는 이제 어떤 레벨에서 전기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 많이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건 근육 같은 데는 막 열심히 그냥 수시로 운동을 하니까 마이너스 95로 충분한 전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뇌세포 같은 경우, 신경세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쭉 하고, 그다음에 좀 떨어져 있는 거, 연골세포 같은 데는 별로 운동이 없으니까 그 전기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포마다 그 필요한 그 기준 그 전기 레벨은 세포마다 다 틀리다.
그러나 일단 그런 것도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병들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은 다 틀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 100이 절대치는 아니고 상대치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카리성 체질인 경우가 충전이 된 거예요. 이제 pH하고 전기하고 거의 같이 갑니다. 그리고 방전이 되면 산성 체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은 거의 다 산성 체질이에요. 암 환자들. 그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알카리성. 그래서 알카리성 음식을 먹게끔 권장을 하는 게 건강식이죠. 그건 이제 제가 쓴 책의 57페이지에 식단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맛이 있는 건 산성 음식이고요. 맛없는 건 알카리성 음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건데 그쪽 보시면 그거는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암 환자들의 암 식단의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식단 식이요법, 암 다이어트 하는 그런 병원에서는 이 식단표를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단을 짤 거예요. 그래서 그 알카리성은 뭐냐면 알카리성 음식은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산성 음식은 뭐예요? 방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질을 알카리성으로 바꿔주면 알카리성은 전기가 충분히 충전이 되는 그런 쪽의 방향이고 산성 쪽은 전기가 방전되는 쪽이다. 그래서 충전율은 또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소아, 성인, 노인. 그래서 충전율을 보면은 어린애들은 굉장히 충전이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우리가 새로 자동차 샀을 때 새 배터리 하면 아주 그냥 충전도 잘 되고 짧은 시간에 충전도 잘 되는데 배터리가 노화가 되면은 뭐 아무리 충전을 해도 금방 방전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호화타협법으로 충전시켜 줄 때 20대 애들이 왔을 때 한두 번이면 딱 끝나버려요. 근데 60대 이상 지나서 뭐 70대, 80대 돼서 노인 퇴행성 이 양반은 10번을 해도 글쎄 뭐 좋아진 것 같지도 않아 이런 소리가 나요. 왜냐면 충전이 늦어요. 충전 효율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 가는데 림프 슬러지로 꽉 차 있어. 전기가 들어가는 그 루트마다 그냥 꽉 차 있어. 림프 슬러지가. 그걸 녹이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퇴행성 질환이 그래서 치료가 오래 걸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90% 방전되면 세포 기능이 정지가 돼 버린다. 그래서 세포가 100% 방지되면 세포가 죽는다. 그래서 이제 계속 충전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 분열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새 세포가 막 생겨요. 새 세포 막 생기니까 이제 저는 항상 농담을 이렇게 환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기서 충전시키면 멀쩡하시더라도 1년 하시면 10년 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4년째 계속 매일 환자 하면서 저한테도 환자의 몸에다 대고 치료를 하니까 지금 7개 있던 그 담석이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약 먹은 거 아니에요. 별로 저는 의사지만 약을 무지하게 저주하는 의사 중에 하나. 그 우리 병원 바로 앞에 커피집인데 그 전에 약국이었거든요. 종합병원 할 때. 약국이 망해서 나갔어요. 하도 처방을 안 하니까. 그 대신에 에너지를 주는 게 더 맞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처방이 없어요. 오면 진통제 무조건 끊으세요. 스테로이드 끊으세요. 다 끊으세요. 뭐 무조건 그래요. 단 한 가지 이제 좀 제가 그래도 조정해야 되는 약은 딱 2가지가 있는데요. 당뇨병하고 혈압약은 드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가 어디에 축적이 되느냐 컨덴서 축전기죠. 축전기 컨덴서 축전기 역할을 하냐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에 이 사이에 이제 전기들이 쫙 축전이 돼요. 그래서 그냥 세포막은 그냥 컨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위가 떨어지면 루러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전기가 충만할 때는 각자 이제 플러스는 플러스 튕기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튕기니까는 적혈구가 이렇게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전기가 이제 축 떨어져서 방전이 되면은 자기들끼리 붙어버려요. 그걸 루러 현상이라고 해요. 스태킹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적혈구가 이렇게 다다다닥 붙어버려요. 이게 많아지면 뭐가 돼요? 혈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혈전 현상이 있어서 돌아가세요. 우리 아버님도 혈전으로 돌아가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폐혈전증으로 돌아가셨어요.
퍼머너리 엠볼리즘으로 결국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는 방전이 다 돼버리니까 에너지가 툭 떨어지니까 못 먹으면 에너지 떨어지잖아.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뭐 링게르로 주는 건 뭐 먹는 거에 비하면은 한 뭐 100분의 1, 뭐 1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에너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에너지 안 들어가면. 그러면 다 혈전이 생겨요. 그래서 혈전이 생겨서 이제 그래서 혈전 현상이라는 건 에너지 떨어진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응고인자 팩터도 있으니까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에너지 떨어지면 혈전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전기가 떨어질 때 증상은 가장 대표적인 게 급성 통증, 그다음에 통증, 만성 통증, 만성 피로, 두통, 구역질, 불면증, 우울증, 현기증, 피부 트러블, 뭐 소화불량, 급체 뭐 이렇게 각 세포에서 각 세포의 기능에서 전기가 떨어지면 그 세포 기능을 안 하는 게 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론적으로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충전을 해주면 그 세포는 재생이 된다. 그러면 치료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포 종류가 2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계속 넣어주는 게 틀린 거죠. 그래서 호아탄은 뭐의 약자냐면 High Voltage Operating A Current Treating Applian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고전압 으로 작동되는 미세 전류 치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테로이드 진통제 말씀드렸죠. 거의 안 쓴다. 그래서 이렇게 방전이 되면 통증이 생기고 암세포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지껏 그럼 역전시키는 충전기가 없었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스는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자극만 주는 거라 충전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은 그 일렉트론 스틸러하고 도너 요 개념도 되게 중요해요. 일렉트론 스틸러.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전기를 자꾸만 잡아먹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몸에 전기를 주는 것들을 항상 알 필요가 있는데 전자를 소모시키는 방전을 시키는 거는 프리 레디칼. 이 암의 원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포 손상을 주고 그리고 산성이에요. 산성. 산성이고 이제 뭐 좀 파괴적이고 좌스핀이다. 이거는 이제 셀의 돌아가는 거 그거 보는 건데 우리가 그거는 임상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충전시키는 건 뭐냐면 항산화제 우리 복용시키잖아요. 항산화제 비타민 C라든지 뭐 코큐텐이지 뭐 여러 가지 막 열심히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뭐 암 예방 효과가 그게 바로 전자를 공급시켜. 결론적으로는 전자를 공급시켜주는 약물들이나 식품들인 거예요. 예, 건강식품들이 대개 다 그렇게 돼갖고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자. 체질 자체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치료를 하면 됩니까 하고 이제 호아타요법을 하신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얼마나 오래 치료해야 되냐. 이건 이 도표를 봐야 돼. 그게 몇 페이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그 각 세포별로 턴오버 타임이 있어요. 세포가 새로 생겨나서 새로 바뀌는 타임이 있어.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게 보면 팻셀 같은 경우, 지방세포 같은 건 8년이 걸리고요. CNS, 중추신경계는 라이프 타임이에요.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페리페럴 러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육세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빠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기준점이 되니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맨 위에 있는 게 뭐야? 스몰 인테스틴 에피테리움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장에 있는 상피세포예요. 2 내지 4일이면은 새 걸로 바뀌어요. 굉장히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우리나라 3대 한방병원 체인에서 호아탄 지금 10대를 쓰고 있는데 위장관에 적용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아집니다. 기가 막히게 좋아져 갖고 자기가 여지껏 뭐 오는 환자의 80%를 한약으로 다 고쳤는데 20%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호아탄을 딱 쓰니까 이게 15% 다 커버가 되더라는 거예요. 15%가. 그러니까 자기는 위장관 환자 오면 95% 자신 있는데 실제로 이 위장관에다가 호아탄을 대보면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당히 뭐 저는 생리통 뭐 이런 환자도 계속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중간에 안 오는 환자들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치료해서 효과는 다 있어요. 특히 위장관 계통으로 굉장히 잘 들어가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아주 상상 이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그 급체 해갖고선 위경련 있는 거 딱 만져보면 아주 그냥 뭐 쩔쩔매고 식은땀 막 흘리면서 허리도 못 펴고 오는 환자 있었는데 20대 된 여자인데 딱 만져보니까 위장인데 그냥 딱 이렇게 팔페이션 해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꽉 뭉쳐있어. 경련이 너무 심해서 아파갖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누워봐. 그리고선 딱 5분 동안 해줬더니 여기 호아타도 해줬더니 아파서 죽는다고. 원장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안 죽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 5분 딱 했는데 5분 딱 하고 나서 딱 만져보니까 위장 싹 경련 딱 풀어졌어요. 깜짝 놀라고 일어서 걸어봐. 아파? 아픈 게 싸고 그 순간으로 치료가 완치돼 버려요. 그 정도로 위장관 굉장히 빨리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여기 제가 자료를 책 속에 다 넣어놨으니까 전부 다 임상 적용하시면서 각자의 이제 방법을 각자의 프로토콜을 개발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위장관 쪽으로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충전이 잘 된다. 쿼트 테라피는 거의 100년 정도 이상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여러 가지로 이게 많은 논문들이 나왔어. 수만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미세 전류 치료의 작용. 미세 전류는 그럼 뭐냐? 정의가 뭐냐? 1mA 이하를 미세 전류라고 그래. 1mA 이하를. 1mA 이하의 전류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치료법인데 했더니 작용을 했더니 결과를 봤더니 ATP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산량이 5배가 증가되더라. ATP가 뭐야? 전기 ATP 생산하는 거 우리 세포에서 영양소가 들어가서 ATP 생성되는 거에 70 내지 80%는 그 에너지의 70 내지 80%는 세포의 전기를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우리 먹는 음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먹는 음식의 70 내지 80%는 세포 전기를 만드는 데 다 쓰여요. 이게 전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단백질 합성 촉진하고 세포막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순환, 서큘레이션을 아주 좋게 하고 DNA 합성을 촉진해. DNA 합성을 촉진하는 건 뭐예요? 세포 재생된다는 얘기고 T림프구의 활성화. T림프가 활성화되면 뭐가 돼요? 면역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좀 감이 좀 건방진 얘기지만 우한폐렴이 막 돌잖아요. 그건 저는 우한폐렴 들어와 까이꺼. 그리고서 이게 딱 30분 하면 제가 보기에는 3000볼트에 이겨낼 수 있는 바이러스균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검증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감히 잘못 얘기하면 잡혀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바이러스도 사실은 지금 제가 에이즈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근데 이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건데 하여튼 타이터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간염도 뭐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거는 급성일 때는 확실히 잡힙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하는데 대상포진도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하르푸스 바이러스인데 대상포진 2주일 만에 완치시켜 버렸어요. 2주일 만에 완치가 돼 버려요. 급성일 땐.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신경에 들어가고 신경 변성을 시켜서 완전히 에트로피 시키고 죽여버렸을 땐 그건 재생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급성기 때 호아타는 모든 게 급성기 질환은 다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세포 재생을 시켜주고 치료를 해주고 통증이 좋아지고 부종이 감소하고 면역력 향상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고 실제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돼서 제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게 과연 될까 하고 치료하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보통 이제 저희 병원 오는 환자는 10군데 이상 들렸다고 해요. 10군데. 10군데 이상 들렸다가 이제 뭐 어떻게 소문 듣고 뭐 소개받고 그래서 오는데 딱 하면 뭐 다 써봤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하여튼 뭐 통증 치료하는 건 치료는 다 스테로이드 맞아보고 부항도 떠보고 침도 떠보고 그다음에 도수 치료도 해보고 그다음에 ESWT도 해보고 별거 다 했어요. 그리고 와요. 그래서 와서 이제 하는데 그 중에 80%는 제가 잡아요. 근데 20%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는 단기간에 봤을 때 안 잡힌다는 얘기고요. 대부분 그런 거는 퇴행성 질환 혹은 신경이 완전히 변성된 경우. 그런 경우는 되게 장기간 걸리거든요. 그거 빼놓고는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전류를 하면은 제가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게 림프 슬러지가 용해가 된다. 림프 슬러지가 용해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이온화 시키는 거예요. 고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고 고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온화 현상이 돼 갖고 전자가 해리가 돼서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전기 화학 반응으로는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소 이온 농도와 전이를 보면 이걸 보시면 이제 미세 전류는 체액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다. 즉 충전이 되면은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성 체질에서 알칼리성으로 전기 충전하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식단도 5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알칼리성 음식을 8의 비율로 먹고 산성화시키는 건 이 비율로 먹는 것이 건강식이다.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그쪽이 전공이시니까 그쪽으로 해서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는 그런 뭐 한약재라든지 이런 거를 처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알칼리성으로 해주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충전을 해주는 거는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되면 되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거죠. 식단표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이제 알칼리성, 약알칼리, 강알칼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요 식단은 뭐냐면은 우리가 입맛으로 먹어서 시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이게 들어와서 소화기 내에서 흡수됐을 때 우리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건강 위한 지침 같은 건 보시면 다 아시는 거고, 분자 단위의 전기 화학 반응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산량이 3배 내지 5배 증가한다. 이건 닥터 챙이 1982년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근력이 증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논문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세포는 배터리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계속 충전을 시켜주면 활성화가 된다. ATP는 이런 얘기다. 그다음에 에너지 생성 효소는 ATP 신테테이즈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세 전류를 외부에서 유입시킴으로써 ATP 생산량이 ATP 신테테이즈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갖고 에너지가 증가된다. 이런 얘기고요. 통증과 미토콘드리아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생성하면 통증이 떨어지고 ROS라고 Reactive Oxygen Species 그런 것들이 생성이 되고 투과성 변이가 생기고 세포 사멸 과정에 또 관여를 해서 apoptic이라고 그래갖고 빨리 죽는 것도 죽게 빨리빨리 그 대사를 시켜준다는 얘기고, 칼슘 이동을 활성화시켜갖고 통증을 이제 많이 완화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계속 반복돼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아실 것이고, 제가 사실은 림프 부종에서 부종 감소를 하면서 이제 제가 호아타요법으로 이제 접하게 되고 이제 전반 심화를 시킨 건데, 그것이 이제 그 부종은 굉장히 빨리 좋아져요. 빨리 좋아진다 다시 차는 게 문제라 그거를 아직 제가 해결을 못 하는데, 그거는 세포막의 물질 이동을 액티브하게 패시브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액티브하게 이동을 시키게끔 강력하게 저걸 하기 때문에 물질 이동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부종이 빠지게 되고 이온 채널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순환이 파파파파 빨라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채널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호아타가 주로 작동하는 건 볼티지 게이티드 채널에 작동을 합니다. 볼티지가 우리 몸에 3000볼트가 딱 가서 닿는 거예요. 3000볼트를 가서 닿으면 세포들이 생전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3000볼트 인가가 딱 되니까 림프슬롯이 빡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시카고의 그 림프 부종 환우에 초청을 해서 2015년도에 가서 제가 시연하고 사진 찍은 건데요. 바로 이 상태, 다리가 팅팅 보이는데 X 표시한 데를 딱 하면 여기 쏙 들어가요. 그 자리에서 부종이 빠지고 여기 보면 약간 빨개져 있어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책 잡으면 이게 미세 혈류가 팍 증가가 돼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게 약간 빨간 반응이 나타나요. 그건 누구한테나 다 나타나요. 호아타요법을 하면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약간의 발적이 일어나는 거, 그거는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굉장히 증가가 된 거고 림프 순환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쫙쫙쫙쫙 림프 배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발적이 된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을 좋게 해준다. 그리고 글로머스 셀이라는 건 우리 글로머스 튜머라고 해서 손가락 끝에 잘 생기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정냉증에 관계되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신경 자극을 주면은 수정냉증 같은 경우 수정냉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 신경 자극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고, 글로머스 셀은 AV 션트, 아트리하고 비너스 션트를 자동적으로 우리가 여기 그 SA 노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센서예요. 센서에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센서인데 글로머스 셀 같은 걸 자극을 시켜줌으로써 이제 순환이 증가된다.
그래서 그로모스 셀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물자를 너무 아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딱 열려버리면 이제 순환이 잘 되니까 수정냉증이 좋아진다. 그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살균작용도 있어요. 아까 저 바이러스 그러면서 그러는데 3000볼트에 이길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그래서 급성기의 바이러스 진단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각 독감 걸렸을 때 한번 이제 그 원장님도 한번 독감 걸려서 골골하고 콧물 난 사람 콧물 질질 흘리고 아파 죽겠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알러직 라이나이티스, 알러지성 비염 있는 사람이 여기 부비동 있는 데다 딱 대보세요. 한 5분 10분 되면은 쫙 콧물이 딱 멈춰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집에 가면 또 흘러요. 그래서 이제 항히스타민제 좀 주긴 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돼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어떤 환자들이라도 계속 이 트라이를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이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증 감소 효과는 신경소모의 활동적인 전파를 차단하고 페인 인포메이션 모듈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페인킬러 역할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신경 흥분 요거 NAK 펌프로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신경 흥분을 활성화시켜서 뉴럴 폴시 그러니까 말초신경 문제가 있는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건 되게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6개월 이상 제가 잡고 치료를 하는데 신경마비 온 거 말초신경마비 온 것도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건 NAK 펌프를 활성화시키면서 신경 리저너레이션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신경이 딱 끊어지면은 이제 절대 재생이 안 된다고 지금 의학적으로 책에 텍스트에 딱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서서히 좋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맥류를 4만 케이스 수술을 했거든요. 25년 동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신경을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인저리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할 때. 그러면 거기 하면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이쪽은 감각이 없어요. 그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계속 그 자리를 이렇게 쭉 해주면 굉장히 뭐 한두 달에 좋아지는 건 아닌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저기가 됩니다. 믿지 못할 얘기들이 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프랙처 힐링은 뭐 무조건 좋아지는 거고요. 골절, 넌유니언 되는 경우 특히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뭐 말단부에 있는 거 이 본 프랙처 있을 때 잘 안 붙어요. 그 이게 본 유니언이 되려면 그 페리오스템에서 이렇게 자라 들어가고 본끼리 서로 붙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림프슬러지 꽉 껴갖고선 프랙처 힐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은 그거 싹 녹아버리고 그대로 순환 증가되니까 골절 치유나 골절로 인한 통증 같은 거는 상당히 골절이 있으면 굉장히 또 붓죠. 그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치유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되게 좋은 치료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닥터 베커라고 정형외과 의사인데 전기생리학의 대가가 됐어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전기생리학에 꽂혀갖고서 책도 이렇게 있어요. 일렉트로 뭐더라? 하여튼 저도 책이 있는데 닥터 베커가 아주 그 미세전류 치료를 해갖고 이렇게 골절이 일어난 부분에 이렇게 전기를 댔더니 엄청나게 빨리 좋아지더라. 발표한 건 논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손상전이가 또 작동을 돼서 손상전이가 이렇게 다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생리학적으로 손상전이가 생기는데 호화타협법을 하면 이게 손상전이가 정상으로 바뀌면서 이제 빨리 좋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고전압을 적용을 했고요. 호화타는 1000에서 3000볼트인데 다 전기는 뭐든지 옴수로에 옴수 법칙에 다 저게 돼서 이제 적용이 되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고속 충전기로 충전했을 땐 빨리 충전이 되고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 몸도 고속 충전기로 하면은 더 빨리 되지 않겠나. 그 고속 충전기의 원리는 뭐냐? 고속 충전기 우리 핸드폰 할 때 고속 충전기 있잖아요. 옛날 거하고 그게 뭐냐면 볼티지를 높인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고속 충전기 볼티지를 높인 거. 그러면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전기기구는 뭐 텐스나 이런 거 전부 다 200볼트거든요. 이게 3000볼트예요. 몇 배 올라간 거야. 엄청 올라가니까 충전이 빨리 되죠. 고속 충전기죠. 그렇다고 1000볼트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세포 다 타버리죠. 그래서 이제 5000볼트 이해해야 돼요. 이제 그 얘기도 좀 이따 나오는데 호화타 고속 충전기는 충전전은 3000볼트짜리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제가 이제 이론적인 거예요. 이거는 맞는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시간 22분이면 전신이 충전이 되겠다. 이론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1시간 22분 하면 전신적으로 충전이 되겠다.
이제 방전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고전압을 인가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는 게 아니고 충전이 이게 충전하면 이거 모노폴라예요. 한 단극이에요.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 3000V 인가돼 있고 나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전기가 흐르는 게 어떻게 되냐? 전기 안 흘러요. 다 절연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전기가 어떻게 흐르냐? 이게 절연 파괴 현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절연 파괴 현상으로 있어서 공기증으로나 혹은 여기 또 뭐 있는 이 침대란데 이런 데로 잠깐 흐르는데, 거기다가 시술한 사람이 딱 하고 발을 딱 대보면 전류량이 2배에서 팍 늘어나 버려요. 그죠? 그런 거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써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한테 절연 파괴 현상 완전히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모노폴라라서 집어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게 굉장히 이 호아타 치료법의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흐르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누가 뭐래도. 근데 마이너스로 흐르는 건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절연 파괴 현상을 통해서 옷이나 침대를 통해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쇠침대에서 치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충전 효과가 확 떨어져 버리고 글로 다 새버려요, 전기가. 어싱을 시켜보면 글로 다 새버린다고요. 3000V를 인가를 하고 그래야지 충전이 되는데 어쨌든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이제 스태틱 일렉트리시티 정전기 현상 비슷하게 나타나갖고 이렇게 치료한 사람이 잘못되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놀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니폴라로 해서 집어넣고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바깥으로 새 나가는 거는 다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거라 탁 대면은 옆에서 손대면 찌릿하고 와요. 3000V 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지는 않아요. 우리 겨울철에 옷에 이렇게 옷에서 일하는 정전기에 20,000V거든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라는 건 있다. 3000V. 그리고 피부의 전기 저항에 따라서 이제 그 부위별로 또 틀리고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도표입니다. 그래서 볼티지를 1000V로 했을 때 5%에서는 700ohm의 저항이 넘어가면 통하고 50% 사람에서 1000V가 넘어가니까 전기가 통하고 95%는 1500 오hm, 95%는 대개 뭐 1500ohm이 있을 때 이제 1500ohm 정도 됐을 때 뭐 통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다 스타디를 한 거고요. 그래서 호아타 이게 볼티지가 한없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5000V 이상은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전류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전기 쇼크를 받는 건 전류예요. 전류인데 여기서 1mA 이하로 지금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기계는. 1mA. 근데 이제 5mA나 10mA 이렇게 되면 위험해지고, 그 다음에 50mA가 되면 50V에도 죽습니다. 50V에다가 50mA면 죽어버려요, 환자.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은 그닥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은 거예요. 5000V 이하면 안전한 건데, 뭐 10,000V, 15,000V까지 뭐 하는 기계들도 혹은 있는데 그건 위험해서 그거는 이제 혈류도 생기고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전류가 50mA면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볼티지하고 관계없이. 볼티지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mA 이하여야 된다.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식약처에서 그거 다 보고선 다 검사해서 허가받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세포 충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온 해리에 의해 갖고선 충전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들어가는 우리 커브는 사인파의 커브로 해서 이제 충전, 우리 이제 파장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재생 효과는 반복을 하면 전반적으로 세포가 재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호아타 요법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전인 현상하고 전기 마찰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대서 보면 이따 실습할 때 느끼시겠지만 아픈 자리, 나쁜 자리 이렇게 딱 하면은 프로브를 딱 왔다 갔다 이렇게 스캐닝할 때 딱딱 걸리세요. 전기 잡아 당기는 현상이 세포들이. 아니면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세포들이 난 전기가 너무너무 모자라서 나는 굶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만하다 그러고 잡아 당기는 게 전인 현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피부로 이렇게 왔다 갈 때 사각 이렇게 느낌이 나요. 그걸 일렉트로 프릭션, 전기 마찰 현상이라서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인 현상이나 전기 마찰 현상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고 구글 찾아보시면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하고 나올 겁니다. 제가 만든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진단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료에 지침이 되고 그 포인트 전기 마찰 현상, 전인 현상이 가장 심한 데가 가장 병든 부위이기 때문에 거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통증이 좋아진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그래서 통전통하고 이 일렉트로 이 전인 현상하고 비례한다. 그다음에 통전통하고 일렉트로 전기 마찰 현상 비례한다. 그리고 병이 심할수록 전기를 많이 땡기고 전인 현상이 가장 세고 전기 마찰력이 가장 세진다. 이것만 아시면 돼. 딴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 네, 그것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얘기고요. 통전통은 왜 생기느냐? 그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통전통은 이온이 해리될 때 생겨요. NA하고 NaCl이 붙어 있다가 이게 찢어질 때 통전통이 생겨요. 그쪽에 전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나쁜 데가 통전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베르누이 정리를 보면 끝이 뾰족할수록 더 아프다. 유속에 비례한다니까 전류 흐름은 베르누이 정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루브가 이렇게 넙대대한 걸로 딱 되면 별로 안 아프고요. 뾰족한 놈으로 되면 여기 많이 흐르니까 많이 아픈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딴 거 뭐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고 여기 책에는 제가 다 써놨으니까 그래서 보시고 이제 어떤 게 인디케이션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256가지 세포에 대한 거에 대한 적응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세포 재생 시간 도표가 책 속에 있으니까 어떤 걸 하면 세포가 재생이 늦게 되는 건 치료가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관, 내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좋아지니까 소화기는 굉장히 빨리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시면 되고 대부분 임상적인 결과하고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뭐 스포츠 인절이라든지 뭐 염자라든지 인대염, 건초염, 관절통, 뭐 말초신경 마비 같은 경우는 신경 문제니까 이건 좀 그렇고 당뇨병, 신경병증도 굉장히 좋아져요.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당뇨발 제가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이 다이어베틱 푸드 굉장히 좋아집니다. 썩은 게 팍 재생이 돼요. 거짓말같이 두통 그다음에 뭐 구안화사 삼차 신경통 이런 것들이 다 트라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환자마다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있지만 하여튼 뭐 통증 이런 거는 그리고 족저근막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온 친구들 또 뭐 지인들 환자분들 족저근막염 지금 안 좋아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아져요. 족저근막. 네. 근데 나머지 대상포진, 어큐트 스테이지 기가 막히게 잘 듣고 섬유근육통도 그런 대로 상당히 그 반응이 좋고요. CRPS는 제가 환자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는 없는데 이것도 이 CRPS는 꼭 이 중추신경과 같이 치료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오지를 않아서 제가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환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피부 궤양, 욕창 이런 거 좋아지고요. 하여튼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그게 어떠한 속도로 어떻게 좋아지는 거는 환자의 컨디션, 나이, 그 다음에 다른 질병하고 복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대사질환은 어떤지, 그 다음에 퇴행성 질환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치료 횟수나 기간은 틀려지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좀 하시다 보면 금방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AIDS, 그러니까 오토이뮨 디지즈도 그런 대로 조금씩 컨트롤은 돼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은 완치됩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면역계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잘못하면 소송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ANS 즉 자율신경계를 제가 바란스를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은 수긍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있고 퇴행성 질환은 어차피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퇴행성 질환은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재생될 때까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시간 싸움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 병원에서는 보통 1회 치료 시간이 20분이에요. 이래 치료 시간이 20분. 되게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어떤 간격으로 하느냐. 아주 많이 아픈 사람은 2, 3일 간격으로 하고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급성통증은 5번 정도 받아보시고 더 받으실 건가 결정하세요. 그리고 만성통증은 한 10번 내지 15번 받아보시고 또 지속할 건지 효과가 있나 없나 보시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환자한테 결정권을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얼마 만에 치료됩니다.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근육통은 기가 막히게 잘 좋아집니다. 근육통.
근육통 치료법이 없어갖고 제가 정맥류를 했는데 환자한테 클레임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뭐냐면 4만 명을 했는데 그중에 뭐 초음파 봤더니 혈류는 다 정상인데 자기는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다리 쥐나고 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선생님한테 믿고 나 이거 치료될 줄 알고 와서 했는데 통증은 그대로 있고 그럼 내가 보기엔 뭐 정맥류는 다 치료가 돼서 혈류는 순환은 정상입니다. 뭐 제가 해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화를 내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 근육, 그래서 자세히 초음파를 보다 보니까는 장단제 근육이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하얗게 뭉쳐 있는 게 보여요. 여기 밑에 게 정상이고 여기 하얗게 뭉쳐 있는 게 초음파에 확실하게 보여요. 아주 그냥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쭉 해주고 났더니 한 열을 10회 정도 딱 하면 이게 거의 똑같아지거든요, 초음파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픈 거 어때요? 다 없어졌어요. 원장님 명의로. 근데 이 근육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있냐? 없어요. 만져보면 알아요.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이게 초음파 없어도 돼. 손으로 팔페이션 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점점 부드러워진 게 느껴진다. 그 다음부터는 다리 저린 거 어때요? 다리 무거운 거 어때요? 쥐나는 거 어때요? 그러면 다 없어졌어요. 그런다. 그게 바로 근육통. 근육통은 오는 환자, 정맥류 환자 오는 환자 중에 80%가 다 근육통이 있어요. 그죠? 순환이 안 되니까 림프 스러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치료하니까 다 좋아지고 거의 좋아집니다. 환자의 80%는 저는 근육통이라고 봐요. 통증 환자의 80%는 근육통이다. 근육이 뭉쳐 있습니다. 초음파 수시로 보시는 분들 보면 알지만 인대가 부어 있거나 혹은 근육이 거기 뭉쳐 있는 게 하얗게 보여요. 아까 그 근육통처럼. 그러면 그거 하면 돼. 거기 하면 쫙 풀어져. 그러면 몰캉몰캉 해준 환자는 대부분 이렇게 아픈 자리를 만져보면 타우트 밴드 있어요. 딱딱한데 뭉쳐있는 거. 고구마같이 이렇게 갸름하다란 고구마같이 만져지는 게 있어요. 이게 눌러보면 걔네들이 풀어지면 통증은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없어집니다. 특별한 경우 아닌다면 대부분 다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하고 피부 질환도 좋아질 수 있고 요게 이제 제 대상포진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막 물집 있을 때 와서 물집인데 막 돼요. 괜찮아요. 수포 있는데 되면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겁나 하시는데 저도 전혀 관계없어요. 이게 딱 했더니 3번 치료하고 나서 대상포진 통증 거의 다 사라졌고요. 물론 이 사람들은 나만 안 믿으니까 무슨 뭐 진통제도 먹고 항바이러스제도 먹어요. 근데 어쨌든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좋아지고 족저근막염도 다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2010년에서 2002년 1년 반 이상을 치료한 환자인데 이 스텐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에요. 어센딩 카로티드 아테리 이렇게 협착이 있어갖고 된 환자인데 아터리의 아서로마도 풀어지면서 아서로마도 리프스러지의 일종이거든요. 그것도 여기 되고 여기 있죠. 이게 확장이 돼서 혈액순환이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나서 좋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임상 반응은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일단 치료를 첫 치료를 했을 때 환자인데 제가 항상 이 통증 환자들이 왔을 때 첫 치료 끝나고 나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떠세요? 아픈 게 그랬더니 통증이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표현을 제일 많이 하세요. 부드러워진 것 같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해요. 좀 부드러워졌어요, 움직임이. 통증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거는 내가 여기 어깨가 오십견이 있어서 왔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진짜 완벽하면 안 되죠. 한 10번은 해야지. 그래서 병원 경영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농담이고 한 번에 다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게 충전을 시키면은 모든 세포가 20분 만에 다 충전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래 해줄수록 좋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환자분이 한 5번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이렇게 대구선 셀프로 치료를 해서 좀 치료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이렇게 권해드려요. 셀프로. 본인 스스로 치료할 수 있어. 발만 스위치만 하고 이거 갖다 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자기가 이제 호화타협법의 도사가 돼요. 그 환자분들이 지금 도사된 사람이 많아요. 우리 병원 다니. 그래서 오면은 셀프야. 그러면 우리 간호사들이 신경 안 써도 돼. 셀프 하세요. 그러면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 기계 대고 자기 치료하고 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우리가 지금 7대, 8대, 한 10대 돌리고 있구나. 10대를 돌리고 있는데 셀프 환자들도 굉장히 점점 많아진다는 거. 그게 되게 편하다는 거고. 그 다음 뭐 반응은 이제 대부분 좋고 부작용은 일단 없다. 일단 부작용.
적용 부위는 뭐 아픈데 다 하면 되는 거고, 통증 찾는 건 전기 마찰력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더마톰이라는 개념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신경주행이니까 요거 보시면서 그쪽에 이제 통점 찾는 법이고, 요 그림이 조금 편해요. 환자한테 설명할 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많이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여기 있는 게 신경이, 여기 허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저린 거예요. 그래서 주 원인은 여기 있어. 이렇게 편하게 더마톰이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좀 설명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그림이고요. 왜래?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건 좀 복잡하고,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스파이널 너브 펑션에서 이너베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파시블 심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도표가 있는데 뭐냐면 이쪽에 보면은 T5, T6, T7, T8, T9 여기 보면 다이프람, 스토막, 판크레스, 스프린, 키드니, 스몰 인테스틴, 아펜디스, 에드레날. 이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장 장기예요. 이게 근육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가 왔다. 당뇨병 환자가 왔는데 나는 좀 판크레스, 췌장 기능을 좀 좋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허리 뒤쪽으로 엎드리세요. 그리고선 어떻게 돼요? T10이나 T8이나 이런 데를 딱 서칭을 해봐요. 일렉트로 프릭션으로. 그럼 거기 딱 걸린 자리 있어요. 그럼 거기 해주면은 이쪽으로 더마톰을 따라서 판크레스에 전기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 1, 2, 3, 4, 5, 라지 인테스틴, 대장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요. 대장이 있으니까, 대장은 이렇게 해도 보면, 저 변비가 심해요. 그러면 요추 쪽을 가서 충전을 해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도표는 우리 치료실에 다 걸려 있어요. 우리 간호사들도 보고 누구든지 다 봐요. 도표 보면서 장 기능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변비 있으세요? 그래요? 생리통 있으세요? 그래요? 그럼 생리통을 앞쪽으로 자궁쪽으로도 이렇게 해보면 거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엎드려서 뒤집어서 또 이렇게 해보면 거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뒤로 공격을 들어가서 충전을 해주자. 그러면 상당히 좋아지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차피 전기 충전이 안 돼서 방전이 돼서 심텀이 나온 거라고 그 가정이 맞다면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치료를 하고 있고 치료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거죠. 부작용 없이. 그 다음에 뭐 통증은 뭐 이러이러한 거고 뭐 이제 바스 스코어 매기는 거 이건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그죠? 바스 스코어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가 전기 마찰을 해보면 그건 객관적으로 우리 치수라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통증 유발점 다 아시죠? 유발점이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여기가 아파서 왔으면은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만 치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여기가 환자는 나는 여기 팔꿈치 여기 아파서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스캐닝을 해봐요. 저거로 하면 그러면 X 표시된대. 여기가 뭐 너브 인터랩먼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TTS는 좀 위지만 어쨌든 간에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 가서 소리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얘 아픈 거지만 원인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여기는 환자는 통증을 못 느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보자. 여기 아파서 오면 이쪽으로 쭉 봐서 너브 일로 지나가지. 그래서 한방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경락 지나가는 거 다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럼 딱 걸린 자리 있어. 그럼 거기가 통증 유발점이에요. 여기는 본인은 안 아파. 이쪽은 아픈 건 여기예요. 근데 치료는 여기 하면 딱 나버려. 그건 저는 수시로 경험하는 거라서 어떤 친구가 액세서리 내비큘라 신드롬이라고 그래갖고 발목이 아파. 젊은 친구인데 발목이 아파갖고 갔더니 정형외과 갔더니 액세서리 내비큘라 본 신드롬이라고 그래갖고 발목이 있는데 뼈에 문제가 있어서 넌 거기가 아픈 거야. 걔는 아픈 게 발목이 여기가 아픈 거야. 근데 여기 이걸로 댔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쭉 따라 올라왔을 때 여기 딱 했더니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딱 한 번 치료해줬더니 완치돼 버렸어. 근데 올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한 번 왔어. 왜 왔어? 또 아파 그랬더니 아니요, 또 아플까 봐 한 번 더 받으려고요. 그리고 왔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인터넷에도 있고 그러니까 쭉 보시고 좌골신경통이 있다든지 무릎 관절이 있다든지 혹은 요새는 또 일리오 TBR 트랙트 신드롬 환자들이 많이 와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당기면서 아픈 거. 근데 보면은 근데 여기 딱 하면 반응이 탁탁탁탁 나옵니다. 허아타로 했을 때 딱 반응이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가 오면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표시를 해요. 이 매직펜으로
환자 다 저거 하고서 이렇게 딱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점을 딱딱 찍어버려요. 그리고 사진을 딱 찍어서 차트에 딱 올려놔요. 그러면 위에서 이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 사진을 보고 아 원장님이 여기 찾아놓으신 게 여기구나. 물론 찍혀 있는 거 다음에 왔을 땐 다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죠? 목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보면 아 차트에 여기 아 이 점을 주로 치료하라고 지시를 하셨구나. 그리고 거기 하면 돼. 그건 일일이 올 때마다 찍을 수는 없잖아. 나도 바빠 죽겠는데 외래만 보기도 바쁜데 올라가서 나 할 시간 없어요. 우리 간호사들 물리치료사들이 다 너무 잘하니까 숙달돼 갖고 그래서 나는 진단만 딱 해주고 밑에서 그다음 위에 가서는 다다닥 충전만 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 갖고 이런 나머지 좀 쭉 보시고 어쨌든 이건 텐스하고 차원이 틀린 기계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책 속에 잔뜩 있으니까 이걸로 끝내고요. 안 되는 경우 이거 먼저 거를 어떻게 가냐. 어쨌든 이 호아타 요법은 3000볼트를 인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일렉트릭 디바이스로 몸이 작동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인공심장 박동기 뭐 이런 걸 차고 있는 사람들은 엔지니어하고 같이 오라 그래야 돼. 혹시 이게 이 오작동이 일어나면 응급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너무 어린 애들 그리고 찌릿하는 걸 죽어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지. 자기가 못 참는데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낮춰서 하면 좀 덜하고 넓은 팁으로 해서 해줄 수는 있는데 효과는 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거 설명하고 해줄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뭐 못할 환자는 없고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단 기능이 굉장히 핵심적인 거다. CT, MRI, 그다음에 EMG, 뭐 그다음에 엑스레이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충전 개념이고 그리고 반복했을 때 재생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